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정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고민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 종목들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772-0269번입니다. 자, 지금 바로 수화기 드신 다음에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모든 상담들 제가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전화 연결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데일리 TV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이 방송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필요하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이 전화하고 유튜브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뭐 가급적이면 전화를 많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대화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상담 신청해 주시고 저는 잠시 오늘 시장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장을 보면요, 아침에 코스피 코스닥이 좀 같은 분위기였다가 약간의 좀 엇갈림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5% 정도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은 좀 아쉽게도 현재 0.2%가량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양시장 모두 하락을 하긴 했는데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많은 시장입니다. 하락이 크게 나올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상승할 때도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좀 여건상 불안한 그런 심리들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가 살짝 깨고 있긴 한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올라오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거래소가 지금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상승은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은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의 이제 거래소가 반등 어느 정도 주고 하면 코스닥 쪽에서 시세는 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의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 안에서 뭐 엔터라든지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들 쪽에서 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뭐 상승으로 마감됐고 기술주의 반등이 있었고요. 국내 증시 역시 아침부터 해서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삼성전자는 좀 약하죠.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특정 종목들만 계속 뭐 뽑아서 간다기보다는 수급이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재료가 정말 큰 종목들은 당연히 조금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다른 종목들도 지금 눈을 좀 시각을 돌리면서 수급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소외당했던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종목들 쪽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 이게 많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면 변동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만 좀 잘못 잡으면 순식간에도 몇십 프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전하게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겠죠. 미국의 물가 지표, 이제 가장 연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금요일쯤에 발표가 돼서 아마 그 전부터 뭐 좋을 거냐 나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그동안 시장을 그렇게 좀 놀라게 하거나 실망시켰던 적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그 물가 지표 하나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한중일 정상회담 뭐 이런 뉴스라든지 또는 지금 임상 종양 확해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또 중국과 관련된 그런 일정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일정들만 잘 확인하신 다음에 이 대응만 잘 하시면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은 반등장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내 종목들이 뭐 잘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지, 자, 이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전화하고 유튜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전산업 네. 13,312원에
5% 갖고 있어요. 13,312원이 312요. 네, 오. 네, 5%, 예, 15%요. 15%요? 이게 좀 올라갈 때 사서 네. 그 뒤로 잘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오. 그래서 좀 오래됐어요. 그쵸. 이게 지금 보니까 되게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그냥 네. 냅뒀어요, 솔직히. 아, 네, 그냥 어떻게 할 수도 냈어요? 없고 그래서. 네. 네. 어. 그런데 오늘 요새 원전이 좀 움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전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네.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지금 전화 좀 드려봤어요. 아, 네. 일단 전화 잘 주셨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때 매수 타이밍이 너무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네. 사셔가지고.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 도움방에 들어가서 아. 그냥 또 따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단 한전산업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건 이제 약간 공격적인 이제 성향의 투자거든요, 사실은. 네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점이 있어요. 공격적이라는 건 이제 수익이 나면 좀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단기 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네네네. 또 그만큼 만약에 잘못하면 또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네. 만약에 뭐 누구나 다 빨리 수익 내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항상 네. 그렇게 되기보다는 좀 반대로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제 주식을 할 때는 조금 안전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네네. 네, 처음에 지금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은 오늘도 보니까 SMR 이제 소형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원전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결국 전력 수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네. 뭐 AI, 뭐 결국 데이터 센터 다 전력의 소모가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전력을 네. 이제 부담하기 위해서도 이런 이제 원전 산업이 앞으로 또 추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네네. 지난번에 보니까 한번 착 올라갔을 때, 그리고 지금은 떨어졌다가 한동안 계속 안 움직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이 분야는 어찌 보면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정권이 변할 때마다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무한적으로 계속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정권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영향도 좀 많이 받고요. 변수들이 좀 많이 네. 있어서 테마가 딱 타서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매수하기보다는 갖고 있다가 좀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반면에 지금은 많이 떨어진 다음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 네네. 물려 있는 분들은 이게 많이 떨어져서 내가 고생을 했고 이제 올라오니까 좀 빨리 팔고 싶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왜냐면 손실을 그래도 네. 조금이라도 줄이고, 왜냐면 여기서 또 떨어지면 또 손실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이때도 좀 참으셔야 돼요. 매수할 네네. 때도 최대한 싼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네네. 매도할 때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올 때도 역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최대한 좋은 가격에서 파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종목을 네. 지금 판다면 위쪽으로 9,500원이죠. 9,000원에서 9,500원 이 가격대에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이 매물대는 돌파가 가능해 보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9,500원까지 네, 여기서 갔더라고요. 흔들리는 이유는 그동안 물려있는 가격들이, 이제 물려있는 분들이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물려있는 분들의 가격은 보통 이 가격대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 좀 위쪽에서 물려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지금 9,000원대 물려있는 물량들이 사실 되게 많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다음으로 네. 조심해야 되는 건 1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위쪽으로 10,000원 가격대가 이제 넘어서게 되면요. 그때는 11,000원 정도까지 상승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11,000원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000원까지요? 이걸 정리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11,000원 왔을 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도 네.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네. 연락을 주셔서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11,000원 오면 그때 연락을 한번 주시죠. 올라가다가 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주가는 계속 네. 올라갈 수는 없어요. 떨어질 때도 떨어지고 나서 반등 주고 막 하잖아요. 네,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가 또 눌렸다, 올라갔다 눌렸다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11,000원까지 저는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래요? 네. 예. 예, 알았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네. 맨날 추가 그거를 저희는 모르잖아. 추가를 언제 할지. 추가 매수는 이미 타이밍이 지났어요. 아니요, 타이밍이 네. 지났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절반에 줄이고, 네. 절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항상 기다렸다가 그게 절반 뒤로 가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본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목이라는 게 저도 이제 네. 전문가이긴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 주식이라는 건 사실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대한 네네. 이제 확률적인 거죠. 제 경험과 그런 것 이제 노하우들을 보고서 아 이때는 보통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 네네. 거기에서 만약 그렇다면 이제 좀 줄이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거의 네. 늘 네. 즐겨 보는데 네. 많이 조금 도움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네, 제가 그러면, 처음으로 네. 방송을 해봤고요. 아, 네, 앞으로 그러세요. 종종 네. 제 종목 좀 진단 좀 넣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연락 많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부산 레너빌리티요. 네. 22,0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22,000원에 10%예요. 예, 요즘 와. 오늘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될지. 아, 이것도 참 오랫동안 좀 물려 있었는데, 그죠? 예, 네. 두산 인프라코 전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 가지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부터군요. 자, 앞에서도 지금 방금 전에 그 상담 들으셨죠? 네. 네, 한전산업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소형원전 쪽에서 지금 수주 소식이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오늘 올라가는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추가로 그동안 매수하거나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제 수주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장주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아직 시세가 좀 살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게 뭐가 생겼냐면 갭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갭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갭이 떴으니까 이걸 또 메우러 내려가겠구나. 그러면 지금 사실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이 갭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 시세가 이제 위쪽으로 갭이 발생한다는 건 시세가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아래쪽으로 갭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 매도가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갭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갭이라는 건 무조건 메운다 이런 법칙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네, 갭이 생기고 나서 안 메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갭이라는 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갭이 생겼을 때 한 가지 봐야 되겠죠. 이게 재료가 확실한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없다면 당연히 재료가 없으면 당연히 매도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도 압박을 받아서 주가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 메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시세가 좀 너무 제가 볼 땐 강해요. 오늘도 거래가 실렸는데 여기서 지금 매도가 별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쪽으로 저는 이제 매수 가격이 22,000원이라서 거의 다 또 왔는데 또 떨어지면 좀 약간 아쉬워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주가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많이 올라가면 밑으로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또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또 반등도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감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22,000원 있죠? 이 가격 위쪽으로 탁 오면 그때 빠져나오세요, 차라리. 저는 손실 없이 그냥 22,000원 탁 터치하면 그때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길래 네. 좀 손실을 보더라도 팔아야 되는가 그래서 네. 뭐 오늘 만약에 조금 밀릴 수도 있고요. 근데 내일 좀 네. 떨어져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세라는 건 뭐 바로 내일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눌렸다가 또 올라오고 하니까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견딜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네, 저는 보유 의견. 22,000원 오면 그때 파세요. 파실 거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네, 녹색자 1만 9천원에 네,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전화 통화 음질이 좀 안 좋아서요. 미리 한번 얘기해 주신 내용이 아마 밑에 자막으로 나가면 제가 보고서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11만 8천원 네. 8kg. 녹십자라고요. 네. 녹십자에 11만 8천원. 어디 지금 어디 동굴에 들어가 계신 건 아니죠? 네. 아니 근데 집인데 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녹십자가 지금 11만 8천원이고요. 비중이 지금 18% 지금 잡혀 있네요. 근데 지금 네네. 보니까 매수 가격이 좀 위쪽으로 보니까 최근에 한번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네, 맞아요. 네. 자, 충분히 그때 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아래쪽으로 이 녹십자는요 10만 5천 원 가격에 저점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12만 5천 원의 고점을 살짝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네. 옆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옆으로 네. 움직이고 있다는 건 횡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녹십자를 좀 길게 보면 지금 가격의 네.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위에 있나요? 아니면 아래에 있나요? 여기 완전 바닥 부분에 있잖아요. 이 위치에. 그죠? 이렇게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녹십자는 하락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저점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앞에서의 사례를 잠깐 보면요. 여기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네네. 나서 어떻게 했나요? 옆에서 옆으로 좀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갔죠. 예. 그죠? 그래서 지금도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저점을 만들고 다음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단기적으로 딱 보면은 이게 되게 변동성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이렇게 길게 보면 어때요? 변동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셨다면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이제 기다리고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12만 5천 원짜리 위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상승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 좀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나중에 그냥 12만 5천 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조금 더 끌고 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14만 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투자했으면 좀 매수는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추가 매수는 10만 5천 원 아래 그 정도 가격대 오면은 만약에 와준다면 그때 추가 매수 네네. 조금 더 가능해요. 네, 이렇게 네, 해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생명 네, 3,560원에 10%. 하나생명 매수하셨고요. 가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3,560원이요. 3,560원이요. 네. 제가 9,500원대로 잘못 들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3,560원이시군요. 자, 그러면 네. 지금 보니까 2,800원대고 3,560원이면 올 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때 사신 건 아닌가요? 아니고 네. 보유한 지 한 3년? 예. 그럼 3년 물타기 전이었어요? 좀 했고, 예. 오. 조금 오래 기다렸는데 이번에 못 팔았어요. 2월 달에 좀더 그때 갈- 팔 수 있었는데 못 파셨군요. 네. 자, 하나생명이 지금 이제 보면 좀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네. 그죠? 그래서 네. 이 기업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계절적으로 보면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보험료를 많이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때가 계절적으로 언제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칠 때가 겨울쯤에 많이 다쳐요. 왜냐하면 이제 얼음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차도 운전하다가 이제 빙판길 때문에 좀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이 겨울 시즌이 보험회사들한테 실적이 좀 안 좋은 시기예요. 그러면 날씨가 좀 풀리면 사고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봄철이나 이때쯤이면은 조금씩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지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봄철에 사고가 좀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해서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뭐 생명보험뿐 아니라 손해보험 쪽도 이제 관련주들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례적인 어떤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하나생명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주가가 저점을 좀 올려주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변동성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번에 떨어지긴 했지만 다음 반등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3,500원에 왔을 때 못 팔았잖아요. 다음에 네. 또 3,500원 부근에서 팔 수 있는 자리는 또 올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보면 이제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활성화시킨다는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가 좀 이제 본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그 이제 기업들 중에서 꼽자면 보통 금융주들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은행도 그렇고 이제 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거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놓쳤으니까 다음에 오면 다음에 3,500원 부근에 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3,800원까지는 안 갈까요? 3,800원이요? 네. 그건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보는 가격은 3,500원 정도까지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게 되기 쉽진 않다는 거죠.
바로바로 올라갈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 욕심을 부리다가 또 떨어지면 또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내가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결정을 하고 뭐 3,500원이든 3,800원이든 뭐가 크게 중요합니까? 이거 팔고 다른 종목 사서 수익 내면 되잖아요. 종목이 이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하나생명은 올해 연말까지 가고 네. 내년 1월, 2월 달에 다시 한번 노려볼까 기다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3,500원에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네,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네. T로보틱스요. 네, T로보틱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500원에 35%요. 아, 16,500원에 35%요? 그저께 5월 22일 날 들어갔거든요.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아니, 얼마 전에 이게 사가지고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전화를 주시니까 저도 네. 좀 그러네요. 이게 5월 22일 날 딱 올라갔다 바로 빠져버렸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래서 혹시 그때 사신 이유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때 사신 거예요? 그날 또 아침에 빠지다가 네. 마이너스 음봉이었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반등인 줄 알고 거래량도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갖고 네. 너무 바닥인가 해서 바닥을 다졌는 줄 알고 샀거든요. 자, 보세요. 아, 이날이에요. 이날 매수하신 건데요. 이때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가 떴다라고 하면 이제 딱 보면 거래가 떴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이 거래가 그렇게 많이 떴나요? 이렇게 좀 길게 보니까 이 거래가 전에 올라갔을 때 이때 거래보다 어때요? 순식간에 딱 올라가길래 따라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참고 들어간 건데 조급해서 들어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근데 항상 내가 빨리빨리 행동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운전도 내가 과속을 하게 되면 내가 컨트롤을 잘 못하니까 거기서 과속 운전하다 보면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죠? 네네. 제가 보니까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톨게이트 있죠. 거기에서도 과속으로 오다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는 그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톨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저속으로 운전하면 그냥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서둘러서 좀 빨리빨리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로보틱스도 그 당시에는 이게 거래가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은 어때요? 이전에 거래들하고 비교했을 때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많이 들어온 게 아니었단 네,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아직 저점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수하셨다는 게 첫 번째 좀 실수하신 네. 거고요. 그리고 T로보틱스는 이제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면 이 회사는 실적은 어때요? 안 좋죠. 적자. 그죠. 적자를 1년만 기록한 게 아니라 몇 년째 계속 적자예요. 근데 그 기대감은 있어요. 앞으로 로봇 시장이 성장할 거야. 이런 기대감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실적은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빛 좋은 개살구처럼 뭔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테마가 있으면 올라가겠지만 테마가 없으면 떨어지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 실적이 안 좋으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T로보틱스도 반등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바로 그 다음에 밀리고, 그죠? 아니다 싶었을 때 바로 정리했다면 좀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는 지금은 정리를 못 해요. 반등 나와야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래쪽으로 조금 더 손절가를 밑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가격은 13,500원 정도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13,5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줄 때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반등해서 정리하시고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근데 15,000원에서 16,000원이요. 네, 15,000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냐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는 거고 그리고 13,500원도 손절가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가온칩스요. 매수 가격하고 가온칩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만 원에 8%. 자, 지금 8% 매수하셨고 11만 원. 오늘은 전체적으로 뭔가 통화 음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가온칩스를 보면요. 매수 가격이 11만 원에 지금 이것도 8%를 하셨는데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거 왜 이때 사신 거예요?
사실 사고 나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사고 나서 네. 11만 원까지 갔는데 네. 11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 3만 원까지 왔다가 또 11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더 올라갈 줄 알고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수익이 떨어졌어요. 났었는데 안 파셨군요. 네. 이런 게 너무 참 아쉬운 거예요. 예, 지금 거기서 욕심을 좀 더 부렸는데 왜냐하면 이미 매수했을 때 당시에도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할 때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약간 불안한 심리도 있었을 텐데 막상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거기에서 욕심을 부리게 돼요. 원래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밑에서 매수를 뭐 사전에 했다면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했다면 매수할 때 약간 불안했을 거고 그렇다면 빨리빨리 수익이 좀 나면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매수를 애초에 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가온칩스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 회사가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했던 이유는 이 AI 관련 칩 관련 회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또 이 ARM이라는 이제 회사죠. 이 파운드리 또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온칩스가 그동안 많이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언제까지 빠질지 어디에서 잡힐지 아직은 확실하게 감이 오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어 보이고 7만 원을 일단 기준으로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비중이 막 30%, 40%, 50% 뭐 그 이상 매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7만 원 손절가 잡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7만 원 위에서 반등 주면은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저는 9만 원 정도 선에서는 좀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 주가 9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지금 매도하고 다른 걸로 가도 될까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7만 원 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위에서 팔 거였으면 위에서 그냥 빨리 팔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7만 원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바로 오늘부터 반등 나올지 아니면 내일부터 반등 나올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팔지 마시고 반등 주면 그거 확인하고 파세요. 차라리. 자, 이렇게 얼마 선에서 네. 지금 매도할까요? 제 얘기를 안 들으셨어요. 자, 목표가 9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회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주말 동안에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저는 매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건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올 겁니다. 그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온라인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뭐 현재 고민되는 것들이나 궁금한 내용들 그거를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면서 좀 편하게 질문 주시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매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진행하는 황민혁의 공개 방송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제가 수원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강연회가 진행되는 장소는요, 아래 자막으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수원 벨라 스위트 호텔 지하 1층에서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강연회 시간은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시부터 진행을 하면 1시보다 조금 일찍 서둘러서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리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 강연회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더 일찍 서두르셔서 제가 먼저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저하고 좀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차분하게 강연회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가 핵심적으로 뽑아서 실제로 수익과 연동돼서 갈 수 있는 방법들, 전략들을 알려드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원에 계신 분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황미혁의 심야 주식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도 저녁 10시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자, 심야 주식 방송은 주말 동안에 중요한 내용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어떤 일정들이 있고 이게 수익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을 미리 세워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지금 어제 방송한 내용들도 아마 녹화 방송에 올라가 있을 텐데요. 이 방송을 보시면 아마 한 주 동안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해드리니까 좀 더 편안하게 한 주 동안의 전략들을 세울 수 있고 좀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방송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유튜브 상담도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매수 가격이 17,500원이시고요. 비중이 15%네요. 롯데 하이마트. 지금 매수하신 그 가격대가 보니까 좀 높은 가격 좀 많이 지금 경과된 종목이네요. 17,5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요. 비중도 15%신데 이게 지금 추가 매수는 아마 안 하셨겠죠. 처음부터 이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했다면 단가도 많이 안 떨어진 거라서. 자, 그런데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이 회사가 워낙에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광고도 많이 했었잖아요. 한창 하이마트로 가요라는 광고.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하이마트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이마트도 기존에 있다가 이제 좀 판매가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하이마트 기존의 그 점포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이제 없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기업도 실적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롯데하이마트의 경우에는 과거하고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의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롯데하이마트는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저점을 확실하게 만드는 횡보 구간인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좀 확실하게 저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이미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적이 확인돼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그 반등은 나올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11,000원 정도가 지금 이 기업의 현재 그 가격대라든지 실적까지 같이 연동해서 본다면 한계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000원 정도는 이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부딪히는 자리였는데요. 저는 이번에 반등 주면 차라리 종목 교체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말씀드리면 1,700원 정도 자리를 저는 탈출 구간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저는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차라리 1,700원 정도에서 탈출하신 다음에 지금 이 종목처럼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그 종목들 중에서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차라리 그런 종목들로 교체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수익 내고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1,700원 정도에서는 종목 교체 의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이버네요. 네이버도 상담이 꽤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싸게 사야지 하고 매수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가격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네이버는 저점이라는 자리가 어느 정도에서 확실하게 잡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확실치는 않다고 봐요. 다만 지금 이제 네이버는 저점의 어느 구간은 지금 만들고 있구나. 어느 구간 정도 지금 저점 부근에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딱 여기가 저점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 악재도 한번 좀 나왔기 때문에 라인야후 매각 소식, 매각에 대한 이슈도 지금 계속 이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료가 아직은 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 가격이 다만 높진 않아서 많이 높진 않아서 20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일단은 100%잖아요. 100% 이제 확 질러버리셨기 때문에 요 종목은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고요. 20만 5천 원 가격보다는 조금 기다리신다면 저 21만 원 정도에서는 팔 수 있는 기회가 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잡는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는데 최종적인 매도의 경우에는 21만 원 정도에서는 매도 탈출할 수 있는 자리는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은 보유하셨다가 21만 원에서 조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조금 힘든 거 참고 21만 원에 나중에 정리를 그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코오롱인더입니다. 이 종목도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힘들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죠. 매수 가격은 47,5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20%. 47,500원에 비중 20%이신데 저는 예전에 이 종목도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종목은 가지고 가시면 결국은 주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샀느냐가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제가 볼 때는 5만 원 가격 아래쪽에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은 끌고 하신다면 최소한 5만 원 위쪽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기관 쪽에서도 이제 매수가 좀 붙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뭐 거래를 본다면 뭐 굉장히 많은 거래가 막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힘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그동안 이제 뭐 실적이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적자를 기록하고 엄청나게 크게 막 주가가 폭락할 만한 그런 사건 사고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번에 47,500원이시니까 5만 원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5만 원까지 저는 끌고 가서 이때 매도하고 나오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HD 현대입니다. HD 현대 매수 가격은요. 지금 보니까 75,500원이시고요. 비중은 지금 18% 매수하셨네요. 75,500원에 18%면은 자, 이거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얼마 남진 않았네요. 75,500원이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제가 볼 때 매수하고 나서부터 좀 빠졌을 것 같아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올라오고 나서 좀 옆으로 정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상승하고 나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 위쪽으로 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시기에 매수하신 분들 좀 많이 있을 텐데 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올라가지 않았고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또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7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위쪽으로 쌓여있는 이 구간이 계속 횡보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고 지난번에 보면 9월 달에 한번 막혀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또 여기에 또 막혔죠.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되게 안 좋아요. 7만 원, 7만 1,000원 이 자리는 악성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자리라 이때 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이 자리를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반등 나오면 7만 1,000원에 저는 HD현대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은요. 이제 전화 상담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아니요. 그러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보성 파워텍 네. 4,010원에 10%인데 제가 그 장기로 좀 모아가려고 하거든요. 장기로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은 4,010원에 10%인데 장기로 가져가고 싶으시다고요? 예, 좀 더 모아서. 자, 그런데 이제 혹시 그 보성 파워텍이 지금 수익이시긴 해요, 그죠? 근데 예, 모아가려고 조금 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모아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뭘 할 줄 모르니까 네. 좀 안전한 걸 그냥 좀 해서 쭉 끌고 가려고. 안전하게 좀 밑에 있는 종목을 끌고 와서 수익을 내고 싶으시고 그래서 이 종목 선택하셨군요. 네네. 저는 종목 선택은 일단 뭐 수익이 지금 낮기 때문이 아니라 약간 트렌드에 조금 맞는 기업이긴 해요. 이 종목이. 이 변압기라든지 지금 보면은 이제 전력 관련 기업들이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서도 아마 그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 많이 상담을 했었어요. 이제 그 종목들이 요즘에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그 원전제, 소형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도 있고 전력 소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길게 본다면 역시 그 보성파워텍은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지는 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지금 막 이제 최근에 좀 위쪽으로 서버렸잖아요. 주가가 그죠? 네네. 이렇게 위쪽으로 섰을 때 따라붙는 매수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는 건 올라갈 때 따라붙는 건 별로 좋지는 않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저는 이제 4,000원 정도 자리죠. 4,000원 부근이나 이따부터 눌러주면 4,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사지는 마세요. 이 기업에 대한 제가 적절한 그 비중은 한 20%를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미 10% 담으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까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끌고 가시면서 나중에 5,000원 정도 오면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에코프로 네. 102,500원에 10%입니다. 102,500원에 10%세요. 네네. 그런데 네. 어떻게 해요? 괜히 샀나 싶어요. 아니, 근데 왜 제 이 방송을 평소에 잘 안 보세요? 아니요, 자주 보죠. 보고 열렬한 팬입니다. 그러세요? 존경합니다. 일단 저 감사드리는데요. 근데 네. 제가 에코프로를 그 종목을 매수하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를 않아요. 방송에서도 이차전지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종목이 제가 최근에 얘기한 내용들이 아마 이제 방송에 뭐 녹화되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 종목이 많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이 종목은 저점이 이제 바닥을 잡은 게 아닙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주가가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그때 보셔도 늦지 않고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제가 또 방송에서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 종목을 사면은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선절을 할까요? 지금 바로 팔지 마시고 지금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저는 최소한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면 9만 원 정도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9만 원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9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한 10만 원 정도 부근에 한번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빠져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아마 금방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러니까 반드시 잘 나오시고 한동안은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좀 떨어졌다고 해서. 네. 그러면 9만 원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죠? 10만 원 올라가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한데 근데 이건 가능성이 뿐이에요. 왜냐면 최근에 주가가 보면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미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떨어지면 어때요? 반등 살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락을 하겠지만 어쨌든 반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팔아버리면 또 내일 반등 나오면 어때요? 또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좀 지켜보고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나오면 그때 정리하세요. 네. 바로 9만 원 이하로는 바로 정리할까요? 네, 그때 정리하시고 만약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뭐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이스트 소프트예요. 이스트소프트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6,300원이고요. 네. 11%예요. 26,300원에 11%. 네. 네. 자, 이거 혹시 근데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이거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달 정도요. 수익 났다 빠진 거네요, 그러면? 그죠? 네네. 왜 안 파신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욕심을 안 부렸으면 수익으로, 지금 손실인데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근데 이스트 소프트도 지금 이제 왜 올라갔었는지 아시죠? 이 회사가 어떤 거에 연결이 돼가지고 올라갔는지. 생성형 AI 아시죠? 네. 그죠? 관련주로 이제 올라가서 지금 빠진 건데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좀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2022년도, 2023년도에 실적이 지금 좋나요? 아니면 적자인가요? 적자죠. 네. 그죠? 적자인 상태에서 재료로 이제 어떤 이슈로 올라갔다는 건 이건 테마를 타고 올라간 거라 올라가면 결국 이제 실적이 못 따라주면 결국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반등 나왔죠. 그리고 아마 이걸 보고서 한 번 다시 또 치지 않을까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예. 비교할 때 보세요. 앞에 거래가 이렇게 많이 있죠. 자, 근데 이때 올라갈 때 거래해 보니까 거래가 어때요? 지난번보다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싶었을 때 정리를 해야 돼요. 거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이제 힘이 좀 이제 지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같은 거 할 때도 초반에는 힘이 좀 남으니까 좀 빠르게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할 구간은 어떻습니까요? 추가 매수는 안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만약에 제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면 이건 1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5,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그러면 손절 가격은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좀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가격을 얘기한 거고, 자 들어보세요. 네, 이 종목은요 지금은 이제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 다행인 건 아직 굉장히 많은 그 매도가 팍 빠져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매도가 심하게 나온 경우를 우리가 보통 분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분산이 나온 경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잠깐이나마 또 올렸다가 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반등이 나올 만한 가격은 21,000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21,000원 위쪽에서 한번 반등 주면 그때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그게 매수가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은 한 26,000원 정도 선일 것 같아요. 25,000원에서 26,000원 정도 이때 반등 주면 빠져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런데 힘이 또 더 빠지면서 주가가 빠져버리면 그때는 이제 투매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1,000원을 손절가로 잡아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21,000원 손절가, 25,000원 목표가입니다. 자, 그럼 21,000원 정도에 가면은 그냥 네, 저는 빠져나왔으면 말고. 좋겠어요. 네, 저는 정리 의견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링크 제너시스고요. 네, 그 다음에 8,050원에 40%. 8,050원에 40% 매수하셨어요. 예, 예, 예. 자, 8,050원에 40%.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네. 추가 매수를 한번 해가지고 여기까지. 아, 수익은 중간에 없었어요? 추가 매수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8,030원 정도 됐을 때 팔았었어야 하는데, 아, 좀 더 그렇죠. 올라갈 수 있을 종목 같아가지고 안 팔았거든요. 지금 네, 이 종목, 근데- 최근에 종목들 물리시는 게 대부분 AI 관련주로 많이 물리셨어요. 예, 링크 제네시스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관련주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관련주고요. 예, 지금 화면을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화면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예. 지금 저점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 예. 지금 링크 제네시스는 이번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예.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또 확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예. 가격으로만 좀 대응하시는 게 좋거든요. 7,000원입니다. 7,0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7,000원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반등 줄 거예요. 그러면 예. 8,000원 위로 대략적으로 본다면 8,2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때 예, 예. 매물대가 좀 많이 있어요. 물려 있는 예. 종목 이제 분들이 매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8,200원 예. 목표가, 손절가는 7,000원 이렇게 해서 대응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이가 별로 안 좋나요? 링크 제너시스?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회사 같은 예. 경우에는 지금 이익이 2023년도에 14억밖에 안 돼요. 예. 순이익이 2022년도에도 19억이에요. 그러니까 예. 규모가 크지 않아요. 예. 네, 규모 면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고 편하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그래서 단타를 많이 치니까 이 차트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다는 거예요. 아, 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요, 아쉽지만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강연회, 이번 주 이제 내일 바로 저녁에 9시에 강연회 하고요. 뭐 주말에 강연회들 참고해서 저는 그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